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 좋은 건데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참 저로서는 무척 안타깝습니다. 그런데도 최근에는 이 K-팝 열풍을 타고 이제 한식도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,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식을 잘 다듬기만 하면은 세계인의 신기에 맞고 건강에 맞는 아주 참 좋은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, 그게 정말 못내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, 우리 음식은요, 특히 이제 다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. 이 발효, 뭐 김치고 고추장, 된장 전부 발효 음식인데, 근데 발효 음식이 좋은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 발효 과정에 잡균이 들어가면 부패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참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성을 발휘하고 또 이 참 악취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다. 그러니까 이 발효 음식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믿고 좋아하고 그러지는 말고 발효 음식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엉뚱한 정말 부패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참 우리가 김치는 이제 마주 세계적인 자랑거리고, 심지어 뭐 이웃 나라에서는 김치가 바로 자기들 거다, 뭐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을 정도로 김치에 대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김치는 이제 맵고 짜고 또 이 나트륨이 보통 한 소금보다 두세 배 더 높다. 이게 아마 김치의 하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우리가 잘 보완해 가면서 김치를 외국 사람에게 내놔야 되겠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 김치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거의 이 땅에 묻는 김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 참 전통적으로 땅에 묻은 그런 김치는요, 정말 김치입니다. 이거는요, 정말 그 일본의 기자가 우리 섬마을에 와서 그 땅에 묻은 그런 그 김치를 대접을 했더니 이 양반이 막 도대체 이게 뭐냐,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. 이거야말로 진짜 김치다,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. 근데 뭐 거의 지금 요즘 이제 이 땅에 묻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. 예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참, 이 국이나 탕, 찌개, 뭐 찜, 조림, 여기는 다 이게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고 짜다. 이게 한 가지 또 특징입니다. 그래서 맛은 참 좋은데 너무 짜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, 특히 우리는 이 젓갈을 지금 많이 씁니다. 근데 젓갈은 뭐 알다시피 너무 짜기 때문에 이 젓갈을 써서 이 양념으로 우리가 만들 때, 그럴 때는 너무 짜지 않게 우리가 잘 조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식을 이제 앞으로 정말 명품으로 만들고 전 세계 사람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, 그러면 첫째는 이제 이 농약 비료를 없애고 유기농으로 바뀌어야 된다.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완전히 무농약, 무비료 뿐만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자연농으로 하자.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한식이 세계 명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가급적 줄이자. 그리고 짜고 달고 매운맛을 줄인다. 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저도 언제 한번 그 요리 학회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게, 이 반찬을 우리는 오히려 요리로 메인으로 만들고 이 밥이나 면을 반찬으로 하자.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은, 실제로 이 반찬은 보면 우리는 정말 맛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양념들이 들어가잖아요. 그 양념들의 그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. 이제 그런 그 참 조화로운 것을 정말 반찬으로 그렇게 하고, 밥은 정말 사이드로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습관이 좀 바뀌었으면
참 좋겠다.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집에서 먹을 때는 정말 보면은 밥은 뭐 정말 하루에 크게 뭐 큰 어른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도 안 먹습니다. 조금 더 뜨고 나머지는 된장이나 찌개나 이런 걸 우리 먹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쌀이라든가 국수, 빵, 흰빵 너무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먹으면은 안 된다, 안 좋다.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되 조금만 먹고,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는 겁니다.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 맨밥을 먹으려니까 아무래도 좀 짭짤한 음식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우리 반찬이 전부 짜고 달고 그런 겁니다. 맵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밥이라는 것을 줄이고 정말 반찬을 많이 좀 먹고, 그러려고 그러면 반찬이 좀 싱거울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, 그 조리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아주 제가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 먹는 순서를 좀 바꾸자. 왜냐하면은 이 순서가요, 이 잘못되면은 우리 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예, 첫째는 저는 이 디저트 first, 디저트를 먼저 먹자.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참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디저트라는 놈은요, 여기 달고 맛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밥을 배대로 정말 양껏 다 먹었는데, 그리고 이제 디저트가 나오는 겁니다. 제일 마지막에. 그 여러분이 달고 맛있으니까 배는 부른데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또 먹는 겁니다. 이게 우리한테는 엑스트라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디저트를 먼저 먹자. 그거 뭐 먼저 먹는다고 문제가 생길 게 없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래서 디저트를 먼저 먹자 하는 말을 제가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소나 섬유질이 많은 거를 먼저 먹어야지 다른 거, 특히 이제 혈당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. 단백질이나 이런 것은 소화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탄수화물은 혈당치를 정말 완만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과 같이 먹어야 되겠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갑자기 탄수화물이 올라가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장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,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우리가 한식으로 그냥 해왔지만 거기다가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런 이론을 넣어서 정말 우리에게는 부담이 안 되는, 그리고 참 제가 아까 밥 대신에 오히려 반찬을 밥으로 메인으로 생각하고 밥은 오히려 뭐 이 반찬처럼 생각하자 하는 것도 뭐 거기서 나온 출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 과학적인 그런 그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,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한식의 세계적인 명품으로 될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